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누구나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매일매일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수의 그룹은 전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신분에 따른 계급은 없지만 실상은 과거 계급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흔히 계층이 나눠진 피라미드에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는 같은 피라미드 층에서 타인과의 무한 경쟁을 펼쳐 승리하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얻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대학교에서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취준생이라는 신분으로 무한 경쟁을 펼칩니다.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한정된 자리를 두고 승진 경쟁을 합니다. 누군가 팀장이 되면 누군가는 만년 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피라미드 상위 계층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좌절에 빠집니다. 과연 피라미드 속에서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세상의 모습은 피라미드로 이루어진 세상도 있지만 피라미드 밖의 세상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상위 계층 사람들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피라미드 속의 인생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삶인 것처럼 교육받습니다. 피라미드 속과 밖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피라미드 속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한 경쟁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자신의 시간을 급여와 맞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나 상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소비 중심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생산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피라미드 밖의 삶은 풍요롭고 제약이 없으며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지식이면 지식, 물건이면 물건 등 세상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생산합니다. 한번 생산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수록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아가 생산물을 통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부자가 되고 시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안에서의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피라미드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라미드 밖으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는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품이든 가치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MCBI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M은 메시지, C는 컨텐츠, B는 비즈니스, I는 투자입니다. 불편함이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이걸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내면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컨텐츠가 됩니다. 메시지가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투자는 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행동인데요. 돈에 대한 갈망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메시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불편, 불만, 화 등이 있을 텐데요. 이를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당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한 삶을 선택한 테레사 수녀도 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죠. 환경이나 동물 보호를 위해 애쓰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대중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메시지 영역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크리에이터들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요.
재능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음악, 춤, 운동, 영상, 철학, 과학, 유머 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BTS, 코미디언 유재석 등이 컨텐츠 영역에 속합니다. 메시지와 컨텐츠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누군가의 생각 혹은 행동 그 자체로 대중이 메시지를 직접 소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컨텐츠는 어떤 매체를 통해 메시지가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비즈니스는 누군가의 불편함, 어려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재화나 서비스로 바뀌면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아주 조금만 개선해도 사람들이 편리해진다면 멋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방송국이 있지만 누군가는 넷플릭스를 만들었고, 기존의 전화기도 꽤 쓸만했지만 누군가는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 영역에서 가볍게 시작된 기업도 많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환경오염이 덜한 옷을 만들었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면서 유명해진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리스크가 적게 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쇼핑의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입니다. 앞선 메시지, 컨텐츠, 비즈니스의 영역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버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그렇게 번 돈을 굴리는 영역입니다. 투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토지와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 생산자의 길이 되는 4가지 방향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생각이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컨텐츠가 되고, 내 메시지가 담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즈니스가 되고, 내가 가진 돈이나 자산을 빌려주면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 중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자기소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2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의 CEO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딸은 내 자식이지 내가 아닙니다. 대기업도 나의 모습이 아니죠. CEO도 직책이지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에는 어떤 답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누군가의 엄마,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닌 내가 주인공인가? 세 번째, 타인을 위한 동사가 들어가 있는가? 네 번째,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가? 다섯 번째, 내가 제공하는 도움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섯 번째, 자기소개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이는가? 일곱 번째, 내 앞날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 여덟 번째, 내게 따로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 내용이 좀 모호해 보이시죠?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나는 무엇을 세상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채널의 소개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생존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영감으로 구독자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돕습니다. 이 소개글을 분해해보면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대상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영감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성공을 돕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누군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의 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의 대화를 할수록 정체성은 뚜렷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학습된 정체성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진짜 정체성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MCBI의 영역으로 아웃풋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피라미드 밖으로 달려나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피라미드 안이 아닌 밖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밖으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공부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되면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결심하자마자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우선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딱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웃풋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고요. 친구나 가족을 제외한 낯선 사람 한 명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딱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2명, 4명, 10명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딱 한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생각으로 말을 내뱉으면 의외로 일이 쉬워집니다. 내용이 두루뭉실하지 않고 훨씬 더 뾰족해집니다. 내가 만약 필라테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필라테스 운동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은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필라테스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남동생에게 알려준다고 대상을 한 명으로 정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 방향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명확해지면 시청자들도 다른 운동 채널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오늘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램군님의 책 아웃풋의 법칙을 참고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램군님의 아웃풋의 법칙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살을 붙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지금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티븐 잡스처럼 세상을 바꾸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